자, 우리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복습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부터 출발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랑 고위도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랑 고위도의 차이가 크지 않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란 건 지구 입장에서 지구가 내보내는 거니까 방출, 발열을 의미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입장에서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흡수를 의미하죠. 그러면 자, 여기 안쪽 공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즉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흡수량이 방출한 양보다 많으니까,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과잉이다 라고 불러주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오히려 흡수한 양보다 방출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죠. 그럼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수송을 해주고, 자, 중위도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러면 중위도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38도 정도죠. 여기서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으니까 복사 평행에 이르러서 에너지의 수송이 없다라는 보기가 나왔을 때 X 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오히려 위도 38도 부분이 평행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의 수송량이 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기의 순환, 다시 말하면 바람 분다 이거죠.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해수의 순환, 물도 같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자, 대기대순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설명했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는데, 자,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는데, 이렇게 지구가 자전할 경우에는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적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 될 거고, 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차가워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저고, 저고 또는 위에서부터 고저, 고저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압이 형성됩니다. 자, 제 아래쪽에 있는 순환이 우리 헤들리 순환이죠. 두 번째가 페렐 순환이고 제일 위가 극순환입니다. 자, 볼게요. 밑에 저위도라 함은 적도 0도에서 30도까지를 의미하고요. 중위도는 30도에서 60도 정도, 고위도는 60도에서 90도 정도를 우리가 고위도라고 불러주는데, 저위도에서 형성된 순환세포의 이름은 아까 전에 헤들리 순환이라고 했고, 중간에는 페렐, 마지막은 극순환입니다. 자, 여기 방향이란 말 대신 여기 순환이 와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순환이고요. 여기가 방향입니다. 못하면 미안해요. 자, 다시 볼게요.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뜻한 공기의 상승 기류로 발생하는 직접 순환이죠. 극순환 먼저 볼게요. 극순환은 차가운 공기의 하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시 직접 순환입니다. 근데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에서 끼어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접 순환이다. 옆에 있는 직접 순환들에 의해 생기는 간접 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헤들리 순환의 바람은 무, 역, 풍. 페렐 순환의 바람은 우리나라에 자주 보는 바람이죠. 편, 서, 풍. 고위도 지방은 극, 동, 풍입니다. 자, 무역풍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동에서 서 방향이고요. 편서풍은 서풍 계열 바람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극동풍은 다시 동에서 서로 부는 방향으로 바람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면 지역마다 바람이 불게 되죠. 지역마다 바람이 불고, 이러한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서 우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건데, 대기대순환 그 자체만으로도 역시 에너지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굳이 비교하면 대기대순환이 해수의 순환보다 에너지 전달이 더 많습니다. 됐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해수의 표정순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자,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의 대순환이 해수의 표층순환을 일으킵니다. 됐죠? 그래서 해수의 표층순환도 결국엔 말한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죠. 그리고 전체 바다를 우리가 순환시켜서 물이 고이지 않고 썩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바람을 봐야 되는데, 무역풍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니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해수가 같이 이동합니다. 편서풍 때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니까 역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무역풍 때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의 이름은 예를 들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같은 게 있고요. 편서풍 때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에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북태평양 해류랑 우리 제 밑에는 요 D죠. 남극 순환류가 있습니다. 됐죠? 밑에 해류 명칭 쓰기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가 방금 얘기했던 북태평양 해류, C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북적도 해류, B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죠. 자, 여기는 A, B, C하고 D밖에 없는데 T가 남극순환류죠.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남적도 해류, 적도 반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페루 해류, 크로시오 해류 뭐 등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외우면 북대서양 쪽에 이쪽이랑 이쪽 벵겔라 뭐 브라질,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런 것도 이름을 외워줘야 될 겁니다. 자, 밑에 정의로 가겠습니다. 난류라는 건 정의가 단순히 따뜻한 물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한류의 정의로 단순히 차가운 물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난류의 정확한 정의는 무조건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물이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이 있는 곳에 갔더니 내가 따뜻한 거죠. 한류는 고위도에 있는 물이 저위도로 왔더니 내가 차가운 물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즉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물들은 다 난류고요. 지구 밖에서, 지구 밖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끝에서 지구 중심 쪽으로 들어오면 다 한류입니다. 됐죠? 자, 난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같은 게 있고요. 한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좀 전에 봤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페루 해류 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해류들에 따라서 우리 난류, 한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겠죠. 자, 밑에 사막합니다. 사막 주변에 우리 토지가 점점 더 황폐해져서 사막이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사막화다라고 부르죠. 사막 지역은 주로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합니다. 위도 30도는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증발량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자, 아까 전에 보면 위도 60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위도 60도 같은 경우, 30도죠. 30도는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돼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꽂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날씨가 맑은 지역, 즉 구름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사막 지역은 위도 30도 부근에 증발량은 많은 데 비해서
구름이 없기 때문에 강수량은 매우 작죠. 그래서 여기가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적어서 굉장히 건조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자, 발생 원인입니다. 자연적 요인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강수량 감소예요. 됐죠? 그리고 인위적 요인은 뭐 우리가 그 과다한 방목, 산림벌채, 지나친 개발, 지나친 경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밑에 숲을 파괴 보겠습니다. 숲을 파괴했대요. 그럼 숲을 파괴하면 나무가 없어지고 모래가 드러날 거예요. 흙이 드러날 거니까 반사율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숲이라는 건 나무가 있는 곳인데 나무는 광합성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광합성,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광합성을 하는 애가 없어졌다는 건 흡수를 잘 못하니까 반사를 더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반사를 많이 해내면 흡수를 적게 하니까 지표면이 꽁꽁 얼어붙어서 냉각되고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져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더 건조해져서 사막화가 촉진될 겁니다. 됐죠? 뭐 피 같은 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자, 엘니뇨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엘니뇨는 정의가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꼴랑 0.5도씨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고, 반대로 라니냐는 정반대죠.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낮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라니냐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이 평상시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평상시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 평상시와 반대 상황이 엘니뇨가 될 거고요. 평상시가 조금 더 심해진 상태를 우리는 라니냐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상시만 완벽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엘니뇨와 라니냐는 저절로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해볼게요. 자, 동태평양입니다. 여기 일단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이동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무역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무역풍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역시 동해서 서로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럼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해지죠. 동태평양 쪽에 물이 부족해져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 빠져나간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은 적어졌는데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수온이 낮아지죠. 수온 낮아지면 그 위쪽에 있는 공기의 기온 역시 낮아지고, 찬 공기는 아까 전에 하강한다고 했어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건조한 맑은 곳이 되겠죠. 맑은 날씨가 만들어질 거고, 반대로 자, 왼쪽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물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는 수온이 높은 상태가 될 겁니다. 따뜻한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쪽의 기온도 증가하게 되고, 자, 따뜻한 공기는 우리 상승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평상시에 비가 잘 오는 지역입니다. 정리할게요. 밑에.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 공기가 땅을 짓누르는 거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될 거고, 자, 수온은 감소했죠. 됐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날씨가 맑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갈게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따뜻한 물이 많이 몰려와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자, 수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증가했었죠. 그러면 여기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잘 오는 지역일 겁니다. 됐죠? 이거랑 정반대 상황이 이제 엘니뇨가 될 거예요.
자, 엘니뇨는 그러면 정반대가 됐으니까 출발이 지금 무역풍 때문이었거든요. 무역풍이 어떻게 됐다? 감소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무역풍이 감소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동에서 서로 가는 물의 흐름이 약해지죠. 그러면 동태평양 쪽에서는 자, 따뜻한 물이 적게 갔어요. 그러면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많아진 상황이니까 용승은 잘 안 일어나서 약한 물이, 다시 차가운 물이 잘 안 올라오겠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상승기류 만들어지고,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저기압이 찍히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올 건데, 평상시에는 엄청 맑은데 건조한데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여기서는 이제 홍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잘 안 오니까요. 그러면 기온 역시 감소하게 되고,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기류를 만들면서 여기를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되면 날씨가 맑고 건조해질 건데, 단순히 그냥 맑아졌다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이 건조해지면,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이 건조해지면 엄청나게 건조해진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잘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할게요.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저기압이 형성됐었죠. 저기압입니다. 수온은 증가했죠. 여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서태평양 쪽은 오히려 고기압이 찍히는데, 단순히 그냥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이렇게 하기보다 여기는 기압이 평상시보다 감소했다, 여기는 기압이 평상시보다 증가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겁니다. 수온은 여기 평상시보다 감소하죠. 그럼 수온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 지금 건조해지면서 날씨가 단순히 맑은 정도가 아니라 산불이 발생하고 가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됐었죠. 자, 마지막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상시가 강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 심해졌다 해주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게 더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라니냐는 다시 말하면 무역풍이 강화돼서 평상시가 심해집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평상시가 심해진다. 자, 따뜻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죠. 용승이 더 심해지죠. 차가운 물이 더 오니까 수온이 더 낮아지죠. 그럼 수온이 감소, 수온 감소하면 기온이 감소. 찬 공기는 하강기류 만들어내니까 기압이 증가, 고기압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기압이 증가해서 고기압이 찍히면 하강기류에 의해서 날씨가 맑아질 건데, 단순히 맑던 데가 더 맑아졌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건조해지고 가뭄과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서태평양 쪽에는 자, 무역풍이 세져서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오죠. 수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온도 증가하고, 기온도 증가하고, 기온이 증가하면 여기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자, 위쪽에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럼 기압은 여기 감소하게 될 거고요. 여기가 저기압이다,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기압 감소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했고, 상승한 공기가 구름을 만들 거니까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려질 건데, 단순히 비 좀 잘 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흐림, 홍수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 아까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여기 용승이 강화되겠죠. 평상시보다. 그럼 차가운 물이 많이 섞인다. 그러면 따뜻한 물과 찬 물이 많이 섞이면 여기는 심해 있는 차가운 물에 들어있던 영양염류가 많이 흐르면서 물고기가 잘 잡히죠. 물고기 잘 잡히는 좋은 어장이고, 자, 엘니뇨 때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이 될 거고, 평상시에는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 역시 물고기가 잘 잡히는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페루 지방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지구 기후변화까지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